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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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할 건데 저희가 뉴스 브리핑 소재 고를 때 보통은 좀 크게 이슈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약간 변방에 있는 주제를 가져올 때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조금 이래서 지직선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런가?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그로를 이야기 좀 제대로 해야지. 끌어야죠.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오늘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그 왈가왈부들 많이 하는 하이브랑 SM 엔터테인먼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웬일이에요? 그런 것도 건드리고. 아, 웬만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뭐 건드려도 상관없을 것 맞아. 같은데요? 나도 그 생각에 항상. 네. 건드려도 우리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 네, 저희 아무도 우리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막 욕을 해도 쌍욕해도 아무도 몰라. 쌍욕해도 댓글도 안 달려. 뭐 혹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고 싶다 이러면은 아무도 없어. 없어요? 장담컨대 아무도 없어. 어그로 댓글이라도 달아주심이. 근데 뭐 SM이랑 하이브가 뭐 그 정도로 큰 사건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큰 사건이죠. 덕질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하늘이 쪼개진 사건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어그로 끈다길래 네. 최근에 핫한 검찰 얘기나 뭐 아. 그 정도를 생각했나 그 정도는 돼야 했는데. 어그로다. 그쵸. 이건 네. 어그로도 아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건이 좀 커서 좀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스토리를 발단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뭐 겉으로는 뭐 이수만 씨가 쿠데타를 통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루머가 돌긴 했죠? 네. 근데 이수만 씨가 애초에 SM 대표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잖아요. 바지 사장. 네, 바지 사장. 얼굴마담. 그러니까 JYP의 얼굴마담? 박진영 같은 존재 아니에요? 네,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표 직함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뭐 엔터사 YG도 맞아요. 양현석 씨가 대표가 아니고 박진영 씨도 대표가 아니죠. 박진영 씨도 심지어 박진영 씨는 본인이 지분이 개 없다, 나 네. 거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셨죠. 프로듀서인 거죠. 그래서 1995년도에 SM을 설립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당시에 뭐 회장 칭호 이렇게 불렀긴 하지만 등기이사만 올라가 있다 뿐이지 공식적으로 회장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총괄 프로듀서. 근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뭐랄까 근데 어디가 그러니까 SM 자체가 우선 이수만 회사라는 느낌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름 직함만 없다 뿐이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뭐 사내이사면 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긴 하죠. 이사회가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직함만 없는 거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이게 2010년도에 진작 이사 자리도 사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사 자리가 없어도 지분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거의 그렇죠. 주인인 거죠. 실세인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대표나 회장 이런 거는 아니고 직함을 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명목상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후에서 프로듀싱을 하면서 이수만 씨가 개인적으로 세워서 운영하던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이크 기획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분? 전 이번 그 루머 때문에 이름만 들어봤어요. 진짜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이 라이크 기획이 한 3, 4년 전부터도 약간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요. SM 엔터테인먼트랑 업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SM이 95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이크 기획이 97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러니까. 네, 이수만 씨가 세운 100% 이수만 씨 개인 지분의 회사예요. 네, 여기서 하는 일이 SM 아티스트들 음반 기획하고 자문하고 프로듀싱 업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코리안 냄새가 물씬 풍기는. K 냄새가 물씬 풍기죠. 지배구조가 복잡하네요. 네. 뭐 퉁쳐서 말하면은 일종의 프로듀싱 용역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뭔가 포장으로는 용역 업체죠. 용역 회사인 거죠.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운영되면서요. 1년에 SM 매출액의 6%, 매출액의 6%, 전체적인 영업이익 규모로 따지면 46% 인세를 받아갔습니다. 우와. 엄청난 거죠. 우와. 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보아 씨가 SM 이사다, 임원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우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라이크의 임원이 우와네. 그렇죠. 그리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21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받은 액수가 240억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최대 20년이 넘도록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라이크 기획으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큰지 짐작은 가시죠? 근데 뭐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역비로 지급된 게 그 정도다. 한 7년 정도로 하면은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심지어 계약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용역 업무가 종료가 되더라도요. 기존에 발매된 음반이랑 음원 수익에 대해서 2092년도까지 92년도까지요. 6%의 로열티를 쭉 받아가도록 별도의 계약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1992년에 100년짜리 계약 세운 거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미디어에서는 황제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그리고 불공정 계약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2019년도에 당시에 SM의 3대 주주 중에 하나였던 KB 자산운용 측에서요. 라이크 기획을 SM에서 인수합병해라. 그리고 그렇게 얻었던 그 이득에 따른 배당도 실시해라. 이렇게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걸 거부를 했었겠죠. 그렇겠죠. 거부가 아니라 일십했을 것 같아. 일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거부를 하셨어요. 안 하겠다 이렇게. 이게 안 하겠다도 아니에요. 이게 라이크 기획이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인이 아니에요? 애초에 법인이 아니에요. 자영업이구나. 네, 자영업이어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법인이 없는데 합병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엔터 산업에서 프로듀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 그래서 이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득을 돌려주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KB 자산운용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라이크 기획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뭐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법인 사업체면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원이 누군지 뭐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검색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개인 사업체여가지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개인 사업자고 우리가 뭐 누군가가 중국집을 한다고 해서 주방장이 몇 명인지 그게 공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뭐 물어물어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세금을 엄청 내겠는데? 그 라이크 기획이? 왜냐면 법인을 등록하는 이유가 세금 덜 내려고 다들 등록을 하는 건데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세금 개 내더라도 이걸 가져가겠다 이거잖아 지금. 이 세금 관련해서도 뭐 이수만 씨 개인적으로 이슈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없던 일처럼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 작년부터 이 라이크 기획과 SM의 공고한 카르텔을 깬 게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예요. 헤지 펀드. 행동주의 펀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단순한 투자보다는 말 그대로 뭐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자산 매각이나 구조 조정, 뭐 지배구조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헤지펀드를 말하는 건데 SM 지분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KB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또 한 번 라이크 기획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프로듀싱 할 수 있게 합병해라 이런 요구였는데 얼라인은 아예 계약을 종료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결국에 계약 종료하긴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거긴 붕 뜬 건가? 라이크 기획은? 이제 뭐 붕 뜬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 중에 하나였던 KB 말도 귀등으로 안 들었는데 1.1% 지분의 얼라인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했고 이걸 왜 들어줬냐 싶잖아요. 근데 이게 얼라인 파트너 측에서 추천한 감사가 선임이 됐었대요. 외부 감사가? 외부 감사가 이렇게 일반 주주들의 그런 호응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렇게 선임이 되고 이 과정에서 뭐 이사회 의사록, 회계자료 열람권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면서 결국 SM이 꼬리를 내린 거라고 합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큰 사건 하나 쳤네요. 네네. 그래도 오래 해먹었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무도 모르게 해먹은 거고 다들 알면서도 쉬쉬했다가 이제 경영진이랑 내부 구성원들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좀 됐었나 봐요. 그렇지. 요즘 시대가 올 텐데. 뭔가 타이밍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내부적인 그쵸?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라이크 기획의 대표가 이수만은 아니었나 보네요. 이수만 씨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함을 달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 거는 맞습니다. 100% 그분 지분. 대표라는 말이 되게 광범위한 말이긴 한데 개인 사업자니까 그냥 개인 거죠. 그쵸. 이수만 씨 개인의 회사인 거죠. 가게 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듀싱 계약은 종료가 됐고 SM의 현 대표인 이성수, 타경준 대표가 SM
0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거듭났습니다. 2,172억 원을 들여서 지분을 매입을 했고 마치 뭐 네이버랑 하이브가 뭐 상부상조하는 것처럼 카카오랑 SM도 이제 IP 사업 같은 거 제대로 해보겠다.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이브랑 네이버 그리고 SM과 카카오라는 강대 강구조가 이제야 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구나 하던 참에 며칠 전에 터진 게 벼랑간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카카오가 2대 주주 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냥 구도 형성이 재밌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이상한 게 분명히 예전에도 하이브가 그 카카오가 SM을 데려가려 했을 때 하이브도 거기 낄라 했었어요. 우리가 사겠다. 근데 SM 측에서 이거는 뭐 안 된다. 우리가 까오가 있지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너네 상도덕수 없이 너네한테 줄 바에는 카카오한테 가지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제 팔리면 카카오 아니면 CJ일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막 후에 이수만 씨와 방시혁 의장이 무언가 약간 모종의 계약이 있었나 봐요. 정확히 뭐 어떤 협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된 다음에 이수만 씨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가져간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사고 싶어도 사실은 그 공개된 주식만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블록딜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누구 걸 받았길래 갑자기 최대 주주가 됐나 했는데 이수만 씨 걸 받은 거군요. 네, 이수만 씨가 이제 최대 주주로 18.7%를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18%. 방시혁 의장이 14.8%를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네.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아마 딱 그 정도 가져가면 1위 할 수 있게끔 딱 그만큼 줬을 거예요. 네, 원래는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15%가 넘어가면은 일이 조금 복잡해진대요. 그런 금융이랑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공정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딱 15% 이하로 자른 거죠. 14.8%로. 근데 아까 안님이 얘기한 것처럼 21년도부터 이수만 씨가 원래 본인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카카오에서는 2조 5천억 원, 그리고 하이브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때 뭐 잘 안 풀렸는지 어그러졌다가 2년이 지난 지금 14%를 방시혁 의장이 4,22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번에 매입한 지분 외에도 지분을 늘린대요. 그래서 SM 지분의 40%까지 가져가겠다. 40%? 결국에는 모으고 모아서? 네, 모으고 모아서 이제 공개된 주식들을 다 좀 모아가지고. SM 먹겠다 이거네?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하려고 그러나?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 계약이 겉보기에는 뭐 하이브가 이수만 씨 흑기사로 투입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요. 이수만 씨 경영 비참여 그리고 라이크 기업과의 로열티 계약 청산 등등 이런 거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미지수인 거죠. 이면에 어떤 합의가 없지 않은 이상 이렇게 지분을 넘겼을까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뭐 진짜 지금 앤서님의 방송은 뉴스를 읽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과 그리고 이제 SM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블라인드 막 글도 올렸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루머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뭐라 해야 되지? 집중을 받고 있는 루머는 이 SM 측에서 이수만을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너무 고인물이고 이수만, 그러니까 요즘 이수만 감 입는다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뇌절 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SM 내부에서 이수만을 몰아내자라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수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와씨 이건 안 된다. 하이브 내 거 가져갈 수 있다. 나중에 나 다 돌려주는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버렸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카카오랑 협력을 해서 이수만 씨를 밀어낸 현 경영진들이 이거는 하이브가 적대적 M&A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의사 협력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격적인 M&A를 갑자기 해버린 거다. 이거는 특정 세력이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회사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할 만도 하지. 그렇죠. 근데 뭐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라 뭐 특별한 주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앞으로도 카카오도 추가 지분 매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근데 이게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아이돌 팬분들이나 SM과 하이브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이수만을 약간 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오히려 안에서 그러니까 팬들이 오히려 욕하는 분위기다. 팬들은 지금 하늘이 쪼개졌다니까. 하늘이 쪼개졌다고. 특히 SM 팬분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이브와 우리는 진짜 물과 기름 같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아까 또 나이 먹고 딱 보다 보니까 이수만 씨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거야. 회사 이름도 SM.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지익선을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날 뭐라는 줄 알고 쿠데타를 한 거지.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잠도 못 잤고 하냐 밤에. 그치.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궁지에 몰려서 아씨 뭐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직책에 우리 파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의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저도 뭐 그런 고민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이수만 씨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상장사잖아요. 투자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많이 때문에. 많이 해먹었고 나도 지직선으로 내가 많이 뽑아 먹었다 여태까지. 그럼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아. 깔끔하게. 약간 개인 지분으로 계속 돌아가는 회사면 또 모르겠는데 투자를 받아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게 아니지 이제. 본인 거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 이게 비단 이렇게 큰 엄청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어떤 모임 이런 데서도 그 창립자의 집착 이 세대가 넘어가도 그리고 후임들이 계속 들어와도 이 창립자가 갖고 있는 집착이 이 창립자가 똑똑하고 능력 있을수록 안 사라지더라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럴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수만 씨의 개인 지분을 하이브가 인수한 건 확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인수를 할 예정이고 1위 지주가 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수만 씨는 약간 표면적으로는 지분도 내려놓으셨고 그쵸? 원래 대표이사라든지 뭐 그런 분도 아니었고 이사회도 나오셨었고 맞아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SM과의 연관성이 없어진 거네요. 창립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남은 거지. 이름만 남은 명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남은 거지. 뭐 롯데의 신격호, 뭐 그런 삼성의 거죠. 이명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나 지금 사태에 좀 반발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하이브와 이수만 씨 간에 뭔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수만이 궁지에 몰려서 발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뭐 다시 돌아올 구멍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궁예를 해보는 거고. 사실 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SM 팬분들의 입장은 어디 중소가 근본 있는 근본도 없으면서 우리 3대 기획사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HT부터 시작한 이 기획사를 먹게 한다고 가오 다 뒤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약간 주주자본주의랑은 좀 많이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뭔 주주자본주의야. 그거 다 어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주주들 행동하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되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대요. 어디 입장에서? 둘 다, 그러니까 뭐 하이브 안으로 들어가든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카카오랑 손을 잡고 다른 IP 사업을 뭐 확장을 하든 이게 SM이 영역이 넓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떤 새로운 시대에 도입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뭔가 어쨌든 SM이 진짜 고여가고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변화의 어떤 점을 맞았다.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팬덤 이런 거 잘 몰라서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SM이 하이브보다 훨씬 작은 회사인데요? 사이즈가 시총 이런 거 보면 하이브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하이브보다. 하이브가 8조고 SM이 작은 게 아니야. 하이브가 너무 커진 거야. 하이브가 너무 많은 회사들을 다 가져와가지고요. 거기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그러니까 큽니다. 사업도 해. SM의 직원분들이 반발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사이즈가 그냥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한 느낌의 그쵸? 차이긴 하네요. 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시총이. 그 또 재밌는 게 이게 뉴진스 만든 미니진씨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SM에 약간 한계를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하이브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는데 절이 따라온다. 결국 또 마주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갓더비트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뉴진스랑 르세라핌 멤버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미니진스 측에서 싫어요. 이럴 거라고. 근데 뭐 애초에 법인이 달라서 거긴 또 어더라고 다른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별개로 운영이 되겠지만 좀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될 거 아니야. 그들이 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게 너무 이상해. 아니지. 법인이 다른데 왜? 아니 봐봐.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룹 그게 안으로 아니라 들어가는 꼴인 거죠.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도 엄연히 따지면 다 다른 회사들 그룹인데 지금 하이브에서 다 같이 홍보하고 다 같이 움직여요. 그 사이에 낄 거라는 거지. 패밀리 안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경영권을 간섭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국민연금에서 경영해야 돼요. 지분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팬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민희진 씨랑 이제 방시혁 씨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희진 씨 분명히 어도어라는 독립대 회사로 들어간 건데 뉴진스를 만드는데 이제 하이브 측에서 관여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뉴진스 멤버들이 다른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사의 아티스트와 콜라보도 많이 하고 하이브 아티스트 묶여서 예능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SM 아티스트도 적골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보아하니 최대 주주인데 입김이 안 들어가겠냐.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누가 안 봐. SM 아티스트랑 하이브 아티스트랑 다 모여가지고 뭐 한대. NCT 될까? 멤버들 하이브 가서 중식 먹기. 재밌겠다. 유튜브랑 나오네. 하여간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 엔터 업계가 이젠 정말로 지각이 좀 변동되는 느낌이 재밌다. 있다. 그런 어차피 얘기예요. 남의 밥그릇 얘기니까 재밌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